신탁회사가 요즘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됐어요. 신탁사 때문에 전국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한때는 이 신탁사가 구원투수가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 이 이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1호인 지금 한양 아파트가 요즘에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신탁사가 KB 부동산 신탁이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초기 단계인 거죠. 근데 최근에 서울시랑 영등포 구청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면 단지 상가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랑 아직 부지 매수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를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해서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정비 계획을 어긴 거죠. 이렇게 되면 협상의 패가 롯데마트 쪽에 이제 넘어가서 상가 부지 매수 대금이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은 아니 신탁사는 전문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냐, 이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소송 가겠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KB 부동산 신탁 측은 사업 지연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랬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저희 또 재건축 동네 하면 또 목동이 있죠.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목동도 신탁사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신시가지 14개 단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대장단지 하면 7단지 꼽힙니다. 7단지가 신탁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개가 됐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부터 이제 안전진단 뭐 이런 초기 단계 진행을 해왔던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이랑 MOU를 맺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전부터 있던 위원회에서는 아니 왜 소유자 동의 없이 맘대로 정하냐 하고 이제 반발하면서 추진위원장 해임하고 뭐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 MOU를 맺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탁사를 선정하는 주체나 시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요.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7단지. 우리가 신탁사라고 이제 부르는 데가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금융업체잖아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뛰어든 거는 2016년부터예요. 얼마 안 됐죠. 조합장이 막 돈 먹고 조합 안에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요거를 좀 막아보고 또 정비사업을 선진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탁사가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국내 부동산 신탁사가 한 14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신탁사가 11개예요. 11개 회사가 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저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전국에 200곳이 넘습니다. 서울에서만 한 26곳 정도 추산해요. 근데 2016년에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저게 뭐야 하면서 다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탁사가 준공까지 한 사례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신탁사가 급부상했을까요? 이게 알고 보면 다 둔촌주공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사태가 신탁사 몸값을 높여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탁사한테 권한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이제 특히 도심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작년 8.16 대책, 뭐 얼마 전에 9.16 대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넣었고, 내용이 뭐냐면 조합이 정비 사업을 하는 것보다 2, 3년 더 빨리 할 수 있게 정비 구역에 지정 권한을 줬고요. 또 토지주들의 4분의 3만 동의를 해도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의 취지는 신탁사의 전문성을 잘 이용해서 뭐 조합의 비리나 뭐 시공사랑 공사비 갖고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사업을 빨리 해서 도심의 공급을 늘리자.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사실 부동산 신탁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업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금융업체잖아요. 재원 마련이 가능해서 건설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막상 또 정비사업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파트가 이주비, 뭐 사업비 이런 건데 허그 보증해서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신탁사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고 일부 자금이 그친다는 거죠. 게다가 또 신탁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단지가 크면 수수료가 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부 기준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업비 한 4% 정도였는데 최근에 막 경쟁이 세지면서 2%, 1%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 7단지 경우 계산해보면 사업비가 총 7조예요. 그러면 수수료 1%만 잡아도 700억, 2%면 1,4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신탁사의 힘은 점점 세지는데 얘들이 일을 못해도 견제할 장치는 또 딱히 없어요. 여의도 한양처럼 이제 신탁 때문에 조합이 손해를 봤다. 아니면 뭐 신탁사가 건설사랑 공사비 협상을 잘 못했다. 그렇게 해도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환장을 노리신 거죠. 손해배상 규정이 있긴 한데 긴 소송 시작해야 됩니다. 또 신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자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해지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급기야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신탁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금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어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 좀 개선을 하는 거죠.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신탁 방식은 잘만 진행한다면 장점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관련법이랑 제도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신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시스템부터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할게요.